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공장 두 번째 인터뷰 제2공장 시간입니다.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죠.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사드 배치 논란 이후 한중 관계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 보수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의원님들 보시기에 현재 한중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화된 것이라고 보셨길래 중국을 직접 방문하셨을까요?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또 문화적인 교류 사업, 또 지방자치단체 교류 등이 전반적으로 다 위축되고 축소되고 아예 중국 관리들이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통관 절차가 늦어지고 그래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실제. 예.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이런 중국과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런 민원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천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게 많은 기업인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류 산업 드라마 같은 것들이 출연 정지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런 얘기 혹시 직접 들어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SBS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다 됐는데 지금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방영도 안 되고 있고 모든 합작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부분 직접 들어보셨다는 건데 네, 중국 왕이 외교부장 있죠. 그분 네. 직접 만나서 면담했다라고 그렇게 네. 들었는데 네, 어떤 얘기 혹시 나누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사드 배치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경제적인 악화, 교류, 그다음에 삼성, LG 배터리 보조금 지급 배제 결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이 하는 사업의 어려움들, 경제 제재 이것에 대한 좀 풀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요. 예. 그쪽 입장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상호간에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실 공식 외교단은 아닌데 왕이 부장이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을까 좀 궁금한데 많이 이렇게 권한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공식이란 게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공식 권한이란 게 뭡니까? 정부가 한 것만 공식이고 국회의원은 무슨 우리가 사인입니까? 우리도 예.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외교 활동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의원 외교 그런 사고 자체도 잘못된 사고입니다. 정부가 하는 게 공식이고 예. 국회의원이 무슨 그럼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예, 제가 우리도 다 헌법기관이고 국회에서 가는 거고 국회의원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의원 외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공식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네. 혹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하죠. 사드 보복에 관해서 항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었던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지금 한중 관계도 심각해졌고 드라마도 좀 막가져 있고 한류 사업도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혹시 훈계만 듣고 온 거 아니냐. 이게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반박을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입장을 훈계란 표현은 스스로 자학적인 시각이라고 보여지고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는 계기가 된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 중국 특파원들도 올해 들어와서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 공식적 입장을 들은 것 자체가 커다란 성과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을 뭘 알아야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중국과 만나면 항상 무슨 4대 외교 말하는 이런 보수적인 분들은 왜 이렇게 일본에 가서 저렇게 아베한테 말도 안 되는 위안부 구력 협상을 해가지고 와서 손해상 철거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미국에서는 아예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방위비 올려주겠다. 무역 흑자 이런 거 줄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정말 낯뜨거울 정도의 4대 외교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말하면 꼼짝도 못하는 자들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 무역 파트너인데 이거 지금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어서 경제가 어렵고 김영란법도 통과돼서 너무나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중국 관광객도 잘 안 오고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 그거를 해결하고자 가는 의원 활동을 격려를 해줘야지. 얼마나 지금 박수를 보내는데요. 이 중국과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겠다가 아우성인데 제대로 정부는 들어주지도 않고 그거를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어떤 절충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왔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라고 하시는데 왕이 부장이 또 정확히 어떤 얘기를 좀 했습니까? 의원님한테는? 사드의 지금 폐지냐 마냐라는 어떤 그 오로와 나싱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한중 관계가 올해 25주년을 맞이했는데 이걸로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뭔가 지혜를 모아서 풀어보자. 이것을 가속화시켜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두고 뭔가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드 문제가 이렇게 된 것까지 보면 네. 중국이 좀 북한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해줘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반론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반론을 제기했고 저도 왕이 부장한테 직접 북한의 추가적인 6차 핵실험 문제와 ICBM 개발 같은 데에 대한 대환 방안을 이제 물었습니다. 그 왕이 부장 이야기도 자기들은 유엔 결의안 2262.321 등을 다 지금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그걸 지켜나가고 있다. 그 관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한중 간의 그러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북한이 중국이 말한다고 그냥 듣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 말도 안 듣고 중국 말도 안 듣고 어떻게 보면 아주 독특한 나라 아닙니까? 완전히 그 자기 어떤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완전히 소련과 중국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도 자기들만의 어떤 그 강대국으로 요리하는 외교를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 중국 입장에서도 어떤 중국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북한이 자기 등에 칼을 꽂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북한 외교관을 만날 수가 없답니다. 만나자 그래도 중국 쪽에서 만나주지를 않는데 북한 애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북한으로부터 서운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유엔 제재 결의에 참여해서 뭔가 북핵 공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또 등에 칼을 찌르는 사드 배치를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근데 중국도 보면은 네.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실리 추구를 많이 하는 나라이고 네. 특히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뭐 더 감싸고 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근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무래도 북한 편에 지금까지도 더 가깝지 이게 우리 얘기를 들어줄 것이냐 이런 반론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이제 거기 가서 중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입니다. 최악의 관계다. 그러니까 북은 중국을 배신자로 생각하는 거고 아예 푸틴만 먼저 이야기하고 시진핑은 뒤로 밀어버릴 정도로 관계가 아주 악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도 한국과의 협력에서 북핵 문제에 협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느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한다. 그런데 자기들은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은 북핵 방어용이라고 그러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자기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너무 무시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것도 그 주장이 뭐냐면 황교안 총리께서 6월 30일 날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진핑이 강력히 사드 문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7월 4일 날 작년 7월 4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구 장관이 나와서 김종대 의원 질의에 전혀 논의된 바 없다 해놓고서 바로 4일 뒤인 7월 8일 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황당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 지금 이제 가장 송 의원님하고 대척점에 있으신 분이 이제 바른정당으로 이름을 바꾸셨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번 방중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죠. 매국행위였다라고까지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을 갑자기 발언을 하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텐데 아마 대선 주자로 좀 자기를 띄우려고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같은 국회의원 상대 외교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꼭 70년대 구태 정치 아니겠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역할 분담과 방법의 차이로 서로 존중을 해야지. 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뛰지. 그러면 사드를 그러면 자기는 무슨 3개나 더 사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매국행위 아닙니까? 외국 나라 군대 무기를 우리가 아무도 통제도 하지도 않고 우리 혈세를 들여서
실효성 여부도 검증도 안 된 무기를 사온다는 게 그게 애국행위예요. 근데 지금 그리고 더구나 전시작전권이라는 게 군사 주권의 핵심인데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미국의 요청도 거부하고 오히려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지 않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가의 주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미국만 편을 들고 균형 잡힌 외교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근데 지금 그리고 더구나 저는 유승민 의원이 경제를 아신다는 분이 지금 한중 관계가 우리나라 25%의 무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키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LG 삼성 같은 경우는 배터리 보조금 이거 못 받으면 저 수천억을 투자해 놓은 거 전부 철수해야 될 판인데. 근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그 사드를 강조하는 것을 정치적인 어떤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승민 의원이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또 국방위원회 활동을 오래 했고 사드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국방에 대한 소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송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달리 뭔가 좀 나름의 그쪽에서는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그 소신 부분은 제가 존중하는데 그거를 저 소신을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저의 방중 행위를 매국 행위로 많은 것 자체가 이상한 말이다 이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소신이 중요하면 남의 소신도 존중을 해야죠. 그런 말도 안 돼. 자기가 사드 배치만 애국이고 반대한 매국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입니까? 소신이라는 얘기를 왜 나오냐면 이게 민주당 당론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여권에서는 왜 민주당 차원에서는 사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를 안 하냐. 지금 문자로도 사실 뭐 김택형님이 보내주셨는데 민주당 당론이 사드 반대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리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당대표 후보 나올 때 강력하게 저는 정리를 잘 했습니다만 지금 당이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미루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당 입장은 현재 이 황교안 체제에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차기 정부로 미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차기 정부로 미뤄야 된다라는 입장과 관련해서도 혹시 양희 부장을 만나신 자리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좀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의 솔루션을 찾아보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도 이거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국회의 비준 동의사항으로 국회에서 절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